자, 롱퍼팅을 하실 때 대부분 짧게 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는 상체를 많이 숙여 놓고 이렇게 어깨로 많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어깨의 가동 범위가 짧으니까 내가 힘을 줘서 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몸이 일어나서 당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스윗스팟에 맞지 않고 정타에 맞지 않고 채가 빠져나가지 못하시니까 짧은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롱펫은 사실 이거를 굳이 내가 넣으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10m 이상 되면은 홀컵 가까이 붙인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일단 퍼팅이 진자 운동이에요. 진자 운동. 골프가 다 진자 운동이지만 퍼팅이야말로 정말 진자 운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인데, 자,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는 그립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립을 잡을 때 공식처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립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잡겠죠. 뭐 역그립도 잡는다든가, 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잡는다든가, 뭐 다양한 그립이 있는데 편하게 잡으시고요. 그립을 이렇게 잡고 채를 이렇게 세워 놓고요. 이렇게 팔을 쭉 펴줍니다. 그 다음에 팔을 여기서부터 약간 우리 등 쪽 있죠. 이 등 쪽을 몸 쪽으로 당겨서 팔을 몸 쪽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등을 당겨서, 그럼 팔꿈치가 이렇게 몸에 붙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을 딸깍 이렇게 눕혀주세요. 세워놓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딱 잡았을 때 이 손바닥 쪽으로 그립이 딱 들어오게 되시거든요. 이게 손바닥 쪽으로 잡아야 우리가 훨씬 더 어깨를 더 쓰고 안정된 스트로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퍼터 세우고 등으로 당겨주고 팔 붙인 다음에 손목 딸깍 이렇게. 그럼 손바닥 쪽으로 그립이 잡히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숙이시면 돼요. 여기서 스탠스는 여러분들이 서고 싶은 대로 쓰세요. 나는 좁게 쓰는 게 편하다 하시면 좁게 서시고, 넓게 쓰는 게 편하다면 넓게 쓰세요. 근데 저는 좀 넓게 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하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되시니까. 자, 아까처럼 퍼팅을 자세를 잡을 때 팔 펴고 등 당겨주고 손목 딸깍 그대로 숙여서 공 뒤에 놔두고 스탠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훨씬 더 안정된 어드레스를 잡으실 수 있고. 자,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롱퍼팅을 한번 해보면, 무게중심 앞에 두고 상체도 많이 숙이고 여기서 어깨로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리감을 맞추기가 좀 쉬울 거예요. 이 정도 롱퍼팅을 하셨을 때는. 근데 하다 보면은 조금 과하게 롱퍼팅이 많이 남았을 경우가 있잖아요. 뭐 20m 혹은 30m.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도 손목 쓰셔야 돼요. 손목을 안 쓰고는 거리감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목을 쓴다는 게 백스윙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쓰시라는 게 아니라, 백스윙은 똑같이 스윙 크기를 좀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주고 어깨로 나갈 때 이 오른손으로 살짝 보내주는 거죠. 헤드를 이렇게 왼손등이 약간 꺾이게끔, 왼손등이 약간 꺾이게끔 오른손을 살짝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스트로크 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아예 안 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사용을 하셔서 헤드가 먼저 빠져나가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롱퍼팅을 할 때 어깨를 이렇게 틸트를 좀 많이 줘요. 이런 식으로. 숏퍼팅 할 때는 안 주는데 롱퍼팅 할 때는 좀 틸트를 줘요. 그러니까 퍼팅도 보면은 올려 치는 거거든요. 잔디에 묻혀 있단 말이죠. 묻혀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공이 잔디에 묻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려 쳐야 돼요. 그리고 롱퍼팅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가 더 있는 상황이라서 올려 쳐야 롤이 더 훨씬 더 잘 먹게 되고, 백롤보다는 앞롤이 더 많이 먹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어깨를 살짝 낮춰주는 거죠. 어깨를 낮춰주고 조금 더 스트로크가, 팔로우스루가 훨씬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어깨를 낮춰주고 틸트를 주고 보내보다 보면 훨씬 더 채가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다르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숏퍼팅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라운드를 하시기 전에 그 연습그린에서 연습을 하실 때 그냥 해보시지 마시고, 오늘 그린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고 그 그린 스피드에 맞게 내가 리듬감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되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그 그린 스피드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빠른 그린, 느린 그린에서 칠 때 상황에서 그립을 잡는 게 좀 달라요. 자, 내가 만약에 오늘 빠른 그린에 왔다 싶으면은 아까 제가 그립 알려드린 방법 있죠. 팔꿈치 붙이고 손목 딸깍. 자, 이것보다도, 이 상황보다도 더 약하게 왼손을 조금 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 잡는다고 하면은 그립을 잡을 때 약간
더 밑으로 잡는, 왼손을 좀 더 밑으로 잡는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면 손이 잘 안 나가실 거예요. 리듬감도 되게 천천히 하게 되실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천천히 리듬감을 가져가셔야 빠른 그린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거리를 맞출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해보면 내가 리듬을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못하게 될 거예요. 천천히 하게 되니까 당연히 스트로크도 느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빠른 그린에서는 훨씬 더 공을 굴리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빠른 그린에서는 약간 더 왼손을 더 밑으로 잡고 천천히 스트로크를 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은 빠른 그린에서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조금 느린 그린, 오늘 좀 그린이 느리다 싶으면은 왼손 그립을 우리가 아까 이 정도 잡았으면 이 상황에서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잡았기 때문에 손이 더 잘 나가시게 될 거예요. 안정된 느낌이 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리듬을 좀 빠르게 갈 것이냐 아니면 팔로우를 좀 더 크게 갈 것이냐 하는 거를 그날 연습 그린에서 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내가 무작정 똑바로 넣으려고만 하기보다는 내가 리듬을 오늘 이 정도 빠르게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가되 팔로우를 좀 더 밀어줄 것이냐. 그러니까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숏퍼팅을 할 땐 때려야 되냐 밀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숏퍼팅에서는 미는 방법보다는 약간 때리는 느낌으로 가죠. 근데 저는 민다 때린다 라기보다는 끊는다는 표현을 좀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팔로우를 많이 주게 되면은 오히려 정타에도 잘 안 맞게 되고요, 스트로크가 많이 흔들리게 되니까 이 공의 커브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은 리듬감만 맞춰주고 약간 숏퍼팅은 끊어준다. 이 느낌으로 갔을 때가 훨씬 더 거리감을 맞추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빠른 그린과 느린 그린의 그립의 차이는 꼭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방법인데, 정말 숏퍼팅이 불안할 때 있잖아요. 지금 내기를 하시거나 혹시 뭐 대회 때라고 한다면은 이 한타에 뭐 몇만 원이 걸려 있고 돈이 걸려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긴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을 더 훨씬 더 구부려 놔요. 이게 왜 그러냐면 퍼팅을 할 때는 하체가 전혀 움직이면 안 돼요.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제가 이 주세요 느낌을 말씀을 드렸죠. 이 주세요 느낌에서 약간 우리가 갈비뼈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팔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갈비뼈로 움직이는 느낌을 주면은 몸 전체를 같이 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느낌을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무릎을 많이 구부려 놓고, 생각보다 더 많이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많이 구부리셔서 하체가 안정되는 위치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퍼터가 흔들림이 적어지게 되니까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지게 돼요.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팔꿈치를 더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스트로크를 해주다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케이 거리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홀아웃을 해요. 홀아웃을 할 때 한 손으로 할 때 있으시잖아요. 한 손으로 할 때 이렇게 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시죠.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몸이 이렇게 열고 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몸을 우리가 오픈을 해놓고서 어드레스를 잡아주셔야 클럽도 쉽게 빠져나가고 퍼팅이 손이 훨씬 더 잘 움직이게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몸이 닫혀있고 헤드는 이렇게 닫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땡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러면 손도 잘 안 나가게 되고 자꾸 순간적으로 이렇게 뻑뻑 이렇게 딱 끊어치게 되는, 힘을 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내 느낌상 셋업을 했을 때 약간 왼발을 오픈을 해주고 내 몸도 약간 열려있다는 느낌을 조금 잡아둔 상태에서 타겟 쪽을 보고 자신있게 스트로크를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올바른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고 숏퍼팅의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지시게 돼요. 몸이 조금 오픈이 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되게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가 홀아웃 할 때도 이렇게 몸을 열고 치는 것처럼 이렇게 닫고 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몸을 열어놓고 친다는 느낌을 주면은 우리가 타겟 쪽으로 보내기가 되게 편해지게 돼요. 몸을 열고 무릎을 더 구부려서 약간 끊어치는 느낌. 그리고 퍼팅할 때 대부분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자세가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나는 숙였다고 생각하시지만 팔이 보통 이렇게 다 펴져 있으시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무게중심이 다 이렇게 뒤로 빠져 있으세요. 무게중심이 다 엉덩이 쪽에 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목과 팔로만 하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면은 리듬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리감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어드레스 섰을 때는 무게중심이 앞쪽에 오도록 앞쪽에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쪽에 둬야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퍼팅 어드레스를 하실 수 있거든요. 팔이 늘어진 상태. 이렇게. 그래야 어깨가 내 발보다 앞에 있으면서 어깨를 훨씬 더 움직이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그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여기 생명선 있죠. 이 생명선 부분에 이 홈 사이에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홈 사이가 이렇게 딱 알맞게 들어갈 수 있게 그립이 딱 잡히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 샷하듯이 손가락을 너무 돌려 잡다 보니까 이렇게 손바닥이 좀 뜨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목도 많이 쓰게 되고 힘도 많이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퍼팅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주세요 느낌 있죠. 이 주세요 느낌으로 퍼팅은 그립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주세요 느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퍼터 세워놓고 어깨 당기고 팔 구부린 다음에 손목 딸깍, 이렇게 헤드 무게로 떨어뜨려다 보면은 손바닥 쪽에 딱 그립이 잡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익숙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덜 잡은 것 같고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불안하신데, 당연히 퍼터는 흔들리는 게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안 쓴다기보다는 덜 쓴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손목이 어느 정도는 조금 움직여주고 그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게 어깨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라이 보는 법을 조금 알려드려 보자면은, 여기서 거리를 봤을 때는 일단 오르막 내리막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겠죠. 오르막 내리막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평평한 데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약간 중간 정도 지점에 가서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좀 쉬워요. 이 중간 지점에 와서 해보면 여기서는 라이가 좀 선명히 잘 보이시거든요. 여기서는 봤을 때 약간 내리막에 왼쪽 홀컵 2개 정도, 이 정도 섰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스트로크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아, 여기서는 홀컵 2개 정도니까 내가 공 있는 위치쯤에서는 한 홀컵 4개 정도, 2배를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 봤던 라이를 계산을 하고 내 공 있는 쪽에서는 그에 맞는 2배, 그 2배를 계산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캐디 언니가 놔주시는 그 라이대로 치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 중간 정도까지라도 한번 와보셔서 경사를 한번 계산을 하시고 내 공 있는 지점과 타겟까지가 어떻게 경사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훨씬 더 계산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귀찮으셔도 중간 정도 라이까지라도 좀 계산을 해주시면 경사 보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어차피 롱퍼팅은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붙이려는 목적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거리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내가 저 정도까지의 거리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나만의 손감각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손목을 살짝 써주는 이 오른손으로 살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오른손이 우리가 실제로 공을 잡고 굴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퍼터를 잡고서 내가 오른손으로 굴려준다, 보내준다. 이때는 막 뭔가 스트로크를 똑바로 빼서 똑바로 보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거리감만 생각하셔서 이 오른손으로 보내준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롱퍼팅이 남으면은 왼손은 이렇게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에 놔두고 이렇게 오른손을 좀 많이 흔들어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개인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왼손으로 퍼팅을 한다, 오른손으로 퍼팅을 한다 하는데, 보통 오른손 잡이시잖아요. 오른손 잡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감각이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좀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타겟 쪽을 보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자꾸 많이 흔들어 보면은 내가 저기까지 어느 정도 보내야 거리가 맞겠다라는 그 거리 감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우선은 너무 몸이 경직되지 않고 손목을 쓰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을 조금 사용을 하셔도 되니까 오른손목을 살짝 보내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스윙 크기를 보내야 타겟 쪽에 거리감이 맞을 수 있겠다.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거죠. 일단 먼저 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가장 평평하고 그냥 일반적인 어프로치, 그냥 그린 주변의 어프로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굴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띄웠을 경우에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굴리는 어프로치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보통 3대7 비율로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공이치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두시면 되고요. 그 체중은 왼발에 7, 오른발에 3.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핸드 퍼스트를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로프트 각을 생각보다 많이 눌러줘야 내가 굴릴 수 있는 의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핸드 퍼스트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탑볼도 치고 손목도 풀려받고 몸도 일어나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프로치에서 가장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프로치를 쓰면 어드레스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냥 불안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무릎을 좀 더 구부리세요. 무릎을 좀 더 구부리고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을 좀 찾으시고, 그 채를 좀 짧게 잡기도 하죠. 짧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무릎을 좀 더 구부려서 조금 더 낮은 자세를 만드시는 거죠. 낮은 자세를 만들어서 이 상태를 계속,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무릎이 보통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펴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훨씬 더 낮은 자세를 만들고 치다 보면 훨씬 더 안정되게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프로치만 잡으면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뒷땅을 치기도 하고 탑볼을 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드레스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드레스 세팅부터 잘 해놓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은 굴리는 상황이니 확실하게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두고 스탠스는 좁혀주시고요. 이때 체중은 약간 왼발에 두시고, 중요한 거는 컨택이죠. 어떻게 맞춰내고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손목을 쓰지 말아라. 손목을 쓰지 말고 어깨 움직임으로만 치고 손목을 쓰지 않고 밀어줘라.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목을 쓰지 않는다기보다 손목을 덜 쓴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손목을 덜 쓴다. 이렇게 필드에서는 우리 연습장에서만큼 잔디가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이 컨택이 잘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든 임팩트가 잘 나와줘야 되는데, 손목을 쓰지 않으려고 경직된 상태에서 너무 뻣뻣하게 움직이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이러니까 정확한 타점도 나올 수가 없고 정확한 임팩트도 나올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손목을 살짝 써주시는 거예요. 살짝 써주시고 그대로 내려놓기만 한다. 팔로우 스루는 생각도 안 하셔도 돼요. 손목만 살짝 꺾고 그대로 헤드만 떨어뜨려 놓기만 해도 공은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손목을 쓸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손목을 쓴다 그러면은 백스윙이 올라갈 때 헤드가 확실히 닫혀서 올라가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굴리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오픈이 돼버리게 되면 당연히 공 아래를 치게 될 거고, 당연히 이 클럽 밑둥을 치게 되니까 탑볼을 치거나 아니면 손목을 과하게 써서 실수가 많이 나오시거든요. 굴리는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오른손목에 살짝 힌지를 주셔서 헤드가 닫히게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헤드를 닫히게 올려주고 그대로 헤드만 떨어뜨려 놔도 공은 알아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꺾었다가 들었다가 놓기만 하면은 공은 알아서 굴러갈 거고, 알아서 탄도가 만들어지고 컨택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어깨를 뻣뻣하게 손목을 쓰지 않으려고 힘을 줘서 가다 보면은 리듬도 안 맞고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실수가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핸드 퍼스트도 많이 하고 공이치도 오른발에 뒀으면 오른손목을 확실하게 꺾어서 헤드가 닫혔는지 체크를 하고 닫히도록 손목을 써주고 그대로 헤드만 놓기만 하면 공은 알아서 굴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프로치는 자기만의 감각이거든요. 손목을 쓰지 말아야지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 사용을 하셔서 채가 빠져나가게끔만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리와 원하는 탄도 그리고 원하는 샷을 만드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오른손목이 힌지를 줘서 헤드가 닫히도록 올려주시고 그냥 그대로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또 이렇게 되면은 실수도 적어지고 또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가 있으세요. 어프로치가 정말 불안하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필살기 같은 건데 도저히 안 되겠다. 어프로치는 진짜 난 이거 뭐 떨어뜨리는 것도 어렵고 손목도 어렵고 뭐 다 어렵다 싶으시면 피칭을 잡으시고요. 피칭 웨지를 잡으시고 이 힐 있죠. 자, 여기가 토우라 그러고 여기가 힐이라 그러는데 이 힐 쪽을 이렇게 살짝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힐 쪽을 살짝 들고 가까이 쓰신 다음에 어드레스는 동일하고요. 손목만 최대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손목이 눌려져 있었다면 최대한 세워서 가까이, 그래서 뒤에 힐이 들리게 해주신 다음에 약간 토우로 때리는 거죠. 이 토우 쪽으로 때리면은, 자, 세워놓고 퍼터처럼 밀다 보면, 네, 지금 약간 탑볼이 맞았는데도 실수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클럽이 지면에서 낮게 다니기 때문에 탑볼이라든가 뒷땅이라는 실수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최대한 힐을 들고 가까이 있어서 손목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선 그냥 그대로 들었다가 퍼터처럼 밀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린 주변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손목을 써서 어떻게 클럽을 떨어뜨리고 컨택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손목 자체를 세워놓고 가까이 서서 어깨로만 퍼터처럼 지나가게 치면은 그냥 대충 쳐도 실수가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가 있고 컨택이 되게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필드 나가서 잔디가 많이 없거나 모래가 좀 많고 이런 상황에는 어드레스가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저는 손목을 무조건 세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피칭뿐만이 아니라 58도나 샌드 웨지 52도 같은 걸로 잡았을 때도 불안하면 저는 손목을 세워요. 그러면은 확실히 더 어깨를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나시니까 실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기가 쉬워지게 돼요. 손목을 세우고 그대로 밀어주는. 자꾸 이제 무서우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서 탄도도 확 떠버리고 확 넘어가고 또 혹은 확 짧아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손목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어느 정도 조금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웨지라는 클럽이 이렇게 공 밑을 파고 들어가서 누워서 맞으면은 백스핀이 먹겠죠. 스핀이 먹고 공이 맞고 그룹을 타면서 스핀이 많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공을 맞히고 약간 이렇게 앞스핀을 먹인다면은 훨씬 더 런이 더 많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항상 쳤을 때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쳤을 때마다 항상 꼭 짧다, 좀 짧게 떨어진다, 런이 나오지가 않는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백스핀 양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예, 이 그룹을 많이 태우시는 거죠. 이걸 반대로 앞스핀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앞스핀을 먹이는 방법은 백스핀을 갖다가 어느 정도 릴리스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릴리스를 좀 해주셔서 그냥 말 그대로 헤드만 보내는 거죠. 손목을 이렇게 헤드만 보내면은 공이 알아서 핀 쪽으로 굴러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크게 액션을 취하거나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클럽이 쉽게 빠져나가니까 훨씬 더 쉽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내가 막 허리를 돌리고 손목을 유지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자신 없으시다 하시다면은 최대한 손목을 좀 살짝 사용하셔서 헤드만 먼저 보내는 이런 느낌도 괜찮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방향이 뭐 틀어질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백스윙을 이만큼씩 들어서 이렇게 스윙했을 때는 당연히 커브가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하실 때는 그렇게 방향이 틀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틀어질 때는 왜 그러시냐면 이렇게 손목을 썼을 때 손목을 이렇게 안으로 덮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건 헤드가 내 손보다 앞에만 두는 거고 짧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살짝 그냥 끊어치는 느낌으로 팔로우스를 그렇게 크게 가지 않고 헤드만 먼저 보낸 거기 때문에 공이 그렇게 도망갈 일이 없으세요.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일반 짧은 어프로치 잘하는 방법입니다. 어디 보고 할까요? 여기가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편하게 하시면 돼요. 또 이제 야외 밖에서 촬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있긴 한데 아. 오랜만이죠. 네. 가보겠습니다. 짧은 어프로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곽지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쇼게임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파3 연습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어프로치예요. 일반 어프로치, 가장 이제 많이들 접하시고 많이들 실수하시기도 하시고 그린 주변의 짧은 어프로치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핀까지의 거리가 20m 정도 되거든요. 정도 돼요. 그리고 내가 뭐야, 물 한 모금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52도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52도예요. 그래서 저는 52도를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52도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언드레이션도 많이 없고 경사도 아닌 그냥 그린 주변의 어프로치 상황의 어프로치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조금 띄우겠다는 의도를 가지셔도 좋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장 좀 띄웠을 경우에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굴리는 어프로치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자, 굴리는 어프로치를 갈 때는 일단 비율을 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비율을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보통 3대7 비율로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어프로치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가 어드레스인데, 어드레스를 이렇게 몸을 많이 오픈해 놓고 치는 분들이 계세요. 몸을 완전히 이제 타겟 쪽으로 보고 이렇게 서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픈을 했다 보니까 궤적 자체가 이렇게 아웃에서 인으로 자꾸 잡아 빼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이러다 보면은 당기는 샷이 나오다 보니까 클럽이 못 따라와요. 일단 채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웨지라는 특성상 일단 헤드 무게가 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무게감으로 그냥 이렇게 툭툭 떨어뜨려 놔줘도 그냥 공은 알아서 맞고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샷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샌드 웨지를 잡고 예를 들어 56도, 58도 샌드 웨지를 잡았다고 한다면은 런 비율이랑 탄도 비율이 같아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샌드 같은 경우에는 5대5, 52도 같은 경우에는 3대7, 그리고 피칭 같은 경우는 2대8 이렇게 계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어프로치를 하실 때 그린 계산을 잘 안 하세요. 그냥 타겟 저기 홀컵만 보고 저 홀컵 쪽에만 가까이 붙여야지만 생각하고 어디 떨어뜨릴지는 계산을 안 하시거든요. 꼭 항상 어디 떨어뜨릴지 계산을 해주시고 그린 가까이 가셔가지고 어디 쪽에 경사가 있으며 어디 쪽으로 흐를 건지 예상을 하고 떨어뜨리는 랜딩 포인트를 꼭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어프로치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클럽이 이 52도 클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떨어뜨릴 지점이 정해졌으면 오른손목만 살짝 꺾어서 헤드 무게만 느껴서 그냥 가볍게 그냥 떨어뜨리기만 해도 공은 알아서 굴러갈 거고 원하는 곳에 떨어지게 되실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탄도 3, 런 7 이렇게 5대5 이렇게 비율을 정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클럽마다 달라요. 샌드 웨지나 58도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비율을 잡아주시면 좋은데, 이게 5대5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떨어지는 지점이 5고 굴러가는 게 5예요. 그러면 52도를 잡았을 때는 떨어뜨리는 지점이 3이고 탄도가 나오는 게 3, 떨어지는 지점이 3, 그런 다음에 나머지 7은 굴러가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클럽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내가 뭐 샌드 웨지가 편하면 샌드 웨지로 계속 하시면 되고, 만약에 52도가 편하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근데 각자의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지점과 굴러가는 양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피칭이면은 확실히 더 탄도보다는 런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번 같은 걸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에는 탄도가 아예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런이 발생이 되게끔 낮게 굴려버리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웨지라는 클럽이 그래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52도나 피칭, 샌드 웨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떨어뜨린 지점이 어떤 클럽을 잡았을 때 더 많이 컨트롤이 잘 되고 어떤 게 더 편한지 먼저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클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58도를 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런도 런이지만 탄도도 어느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스핀도 조금 먹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5대5 비율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핀과 내 공 사이의 거리에 딱 절반인 중간 지점에 떨어뜨려서 핀까지 갈 수 있는 런을 계산을 하고 한번 쳐볼게요. 보시다시피 샌드나 58도 같은 경우에는 런이 많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가다가 스핀이 먹어서 런이 많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탄도를 좀 더 많이 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금 탄도는 어느 정도 좀 좁고 굴러가는 양이 적을 거기 때문에 거의 5대5 비율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2도 같은 경우에는 낮게 띄워서 또 낮게 굴러가는 양이 또 더 많아지니까 그 굴러가는 계산이 3대7
떨어지는 지점이 3, 굴러가는 게 7. 아까보다 확실히 더 런이 더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탄도를 높이 띄워서 스핀을 계산하기보다는 확실하게 굴려서 확실하게 홀컵 쪽 가까이 붙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굴리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피칭이나 52도를 많이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 샌드 웨지만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52도란 피칭은 거의 쓰지 않으시고. 그래서 52도란 피칭을 사용해 보면 훨씬 더 편하게 홀컵을 가까이 붙일 수 있고 어프로치도 훨씬 더 편하게 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프로치를 하실 때 이렇게 왼발이 낮은 내리막 상황에서는 어드레스를 일단 잘 쓰셔야 돼요. 어드레스를 절대 좁게 쓰시면 안 되시고 조금 충분히 넓게 서주시는 게 중요해요. 충분히 넓게 서주셔서 안정된 스탠스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서 무릎에 움직임이 많이 없으셔야 돼요.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이 많이 흔들리는 순간 손목 사용도 들어가게 되고 몸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기는 힘을 쓰시게 돼요. 자, 스탠스 넓게 잡고 무릎 충분히 구부려면 일단 경사 때문에 체중이 왼쪽에 실리시게 되거든요. 자, 실리시게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왼쪽에 실리도록 그대로 놔두고,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 스탠스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스윙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스탠스가 불안하니까 몸이 많이 들썩들썩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손목도 풀려 맞고 탑볼도 많이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많이 들어가서 공이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자, 어드레스 세팅이 이렇게 끝났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백스윙을 드실 때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내 느낌상 제 머리를 좀 보시면 약간 왼쪽으로 기울게 백스윙을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왼쪽으로 기울게 백스윙을 하고 그냥 그대로 손목 유지해서 나가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스윙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거리가 몇 미터 나왔냐에 따라서 손목을 살짝 꺾으셔도 되고 안 꺾으셔도 돼요. 짧으면 아무래도 손목을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어깨로만 들면 되겠죠. 대신에 중요한 건 머리가 내 중심축이 왼쪽으로 기울어서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들게 되면은 중심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뒷땅을 치거나 큰 실수가 나오시기 때문에 중심축이 왼쪽으로.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리막 상황이다 보니까 런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선 절대 띄우거나 스핀을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더 굴러갈 것도 많이 예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 세팅도 끝났고 스윙이 어떻게 할지도 상황이 끝났다면은 이제 떨어뜨려서 굴러가는 것까지 계산을 잘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내리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에 떨어지면 무조건 오버가 돼요. 네, 그린 오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린 앞에 1m 지점 앞에 좀 떨어뜨려서 나머지는 런으로 굴러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내리막 상황에서는 그린에 바로 맞으면 오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린 앞에 엣지에 떨어뜨려서 스피드가 어느 정도 좀 죽고 그런 다음에 런으로 거리가 맞춰진다고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하는데 지금 이 내리막 상황은 런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린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되고 그린 앞에 떨어뜨려서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더 쳐보면, 자, 중심축을 왼쪽에다가 백스윙. 지금 제가 원하는 곳에 잘 떨어졌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앞에 떨어뜨렸는데도 런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네. 그래서 항상 그린에 바로 맞히지 않고 그린 앞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한 거는 그린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리막 어프로치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아까 제가 중심축이 이렇게 왼쪽에 있으셔야 된다고 했죠. 근데 중심축을 왼쪽에 두고 손목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렇게 웬만하면 손목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손목을 쓰지 않고 스윙 아크로만 갔다가 그냥 그대로 임팩트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손목을 써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렇게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무릎이 계속 낮게 치고 나서도 유지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어프로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스윙을 큰 샷을 하실 때도, 아이언 샷을 하시거나 우드 샷을 하실 때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내리막 상황은 이 무릎이 계속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많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 무릎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 넓게 잡고 체중 왼발, 중심축 왼쪽으로 백스윙. 자, 그런 다음에 무릎은 계속 낮게 유지. 자, 지금은 라인은 평평한 상황인데 핀까지의 거리는 중간에 오르막 마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확실히 고민을 하고 확실히 정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띄워서 홀컵 가까이 붙일 것인지, 스핀을 먹여서 높이 띄워서 홀컵 가까이 붙일 것인지, 아니면 앞에 턱을 맞춰서 굴릴 것인지, 이 상황을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 저는 그냥 웬만하면 이 상황에서는 거리도 한 30m 이상 되기 때문에 띄우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일단 띄우는 거 먼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샌드웨지 58도를 들고 있는데,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정말 간단해요. 어드레스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굴릴 때는 오른발에 둔다 그랬죠. 이번에는 공이치를 가운데 두고 손만 약간 가운데 두시면 돼요. 이러면 끝났어요, 세팅은. 자, 이 상황에서 그대로 들었다가 그대로 치기만 해도 공은 떠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추가를 한다면은, 이때는 헤드페이스가 열리게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열리도록 코킹을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굴릴 때는 닫히도록 백스윙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이 왼손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헤드페이스가 오픈이 되게끔 코킹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픈이 되게끔 백스윙을 해주고 그대로 채만 떨어뜨려 주면은 팔로우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헤드페이스만 살짝 오픈해 놓고 공이치 가운데 두고 클럽페이스 오픈, 이런 식으로 그냥 채만 이렇게 딱 떨어뜨려도 탄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팔로우를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팔로우를 만들다가 실수가 나오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잔디에서는 공 컨택만 확실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팔로우를 굳이 크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린 주변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공이치 가운데 클럽페이스 오픈. 이런 식으로 채만 잘 떨어뜨려 주면은 원하시는 탄도가 나올 테니, 이때는 어느 정도 러닝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필드 나가면 실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띄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무서워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손목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클럽페이스가 오픈이 되게 코킹을 한다 그랬죠. 이때 허리를 써서 이렇게 쫙 뻗으면 더 좋지만은, 이 방법보다는 백스윙 했다가 치고 나서 손목을 어느 정도 좀 써주시는 거예요. 이 오른손을 이렇게.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헤드가 내 몸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헤드가 내 손보다 위에 있게, 이러면 헤드만 먼저 딱 빠져나가게 되시니까 원하시는 탄도도 나오고 원하시는 거리도 맞추기가 좀 더 쉬워요. 일단 정확성이 높아지니까 어프로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어떻죠? 헤드가 내 손보다 위에 있죠. 이렇게 손보다 앞에 두면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거리, 그리고 원하는 정확성을 만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손목을 잘못 써서 내 몸 쪽으로 뒤로 당겨진다면은 이런 샷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왼쪽으로 쳐버리게 되면은 공이 방향이 안 맞아지기 때문에 항상 손목을 쓰더라도 헤드가 내 손보다 앞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손목을 써도 공이 똑바로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헤드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손목을 써도 헤드가 내 손보다 앞에 뒀기 때문에 헤드가 다치질 않아요. 다치질 않고 클럽이 타겟 쪽으로 밀어지기 때문에 클럽이 지나가는 길이 왼쪽이 아니라 타겟 쪽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동작을 하나 연습을 해 갖고 계시면은 필드에서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연습 스윙을 하실 때 헤드 오픈되게 하고, 치고 나서 이 클럽이 항상 내 손보다 위에, 내 손보다 앞에 있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하는 방향을 만들 수가 있고, 일단 정확성이 높아지니까 자신감이 올라오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왼발이 높은 오르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냥 내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공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클럽 선택을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피칭은 안 돼요. 피칭을 치게 되면은 앞에 턱에 맞아서, 너무 낮게 가서 앞에 턱에 맞아서 생각보다 원하는 거리 만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58도나 52도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58도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짧은 상황이라서 핀까지의 거리가, 이 상황에서는 우선 오른발이 낮게 있고 왼발이 높은 상황이니까 무게 중심이 오른쪽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다고 해서 중심을 왼쪽으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오시는 실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중심이 왼쪽에 가 있으니까 손도 이렇게 앞에 눌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이 이렇게 박히는 경우가 생겨요. 이러면서 이제 탑볼도 나게 되시고 런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린 오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 상황에 맞게 스윙만 올려 쳐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탠스를 일단 넓게 잡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스윙을 어느 정도 든다고 하면은 이때 분명히 체중이 지금 오른쪽에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 중심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백스윙에 올라가는데 제한이 걸리실 거예요. 제가 한 이 정도만 들어도 벌써 중심이 막 흔들리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왼발에 박아두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오른발을 좀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오른발을 조금 뒤로 빼주셔서 몸의 움직임이 좀 더 수월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중심이 무너질 일도 없고 여기서 몸이 밀릴 일도 없으세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스탠스 넓게 잡아주고 타겟과 맞춰준 다음에 오른발만 약간 뒤로, 그러면 회전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밑에서 위로 떠내기가 쉬워지게 되세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발 뒤로 빼고 그냥 스윙 그대로 떠내기만 하셔도 원하는 탄도와 원하는 거리를 만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어프로치 상황이 아니라 필드에서 왼발이 높은 경사지 상황에서 쓰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세요. 오른발만 약간 뒤로 빼주기만 해도 골반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회전이 훨씬 더 잘 되고요. 그로 인해서 채도 훨씬 더 잘 빠져나가게 되세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밑에서 위로 인아웃 스윙이 과해지다 보니까 왼쪽을 훅이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을 좀 보셔야 돼요. 오른쪽을 좀 봐주고 오른발만 살짝 뒤로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채가 쉽게 빠져나가게 되니까 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왼발이 높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채가 퍽 하고 박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채를 빠져나가게 하지 못하고 박히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스윙을 너무 이렇게 아크를 크게 낮고 길게 가기보다는 조금 코킹을 조금 바로 해주셔서 헤드를 먼저 바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심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헤드만 먼저 올려서 클럽만 빼내게끔, 헤드만 먼저 올려서 코킹을 살짝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채가 훨씬 더 잘 빠져나가실 거예요.